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뚜쌤입니다. 짜자자잔. 자, 우리 오늘은 고학년 책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저는 이 제목 너무 멋졌어요. 어, 네,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. 이거는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제목인 것 같아요. 그쵸. 걱정거리 많잖아요. 사람들은 네. 엄청나게 쓸데없는 고민 포함해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. 걱정이 걱정을 낳고 계속 낳지만 또 때로는 음. 이 걱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우리 이제 6학년이면 어떤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막 오니까 네. 자기네 입으로 사춘기라고 해서 말을 좀 안 하려고 해요. 토론하기가 좀 옛날보다는 쉽지가 않아요. 맞아요. 네. 구독 안 하면 아이가 꼴등할 거예요. 독서 토론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우리 막 앞에서 얘기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. 이야기 나눌 게 많아요. 네. 그죠? 근데 이 책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이 이야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독서 토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쵸.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6문제에서 8문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사건 내용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다 쓰게 만들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핵심을 가지고 줄거리를 요약하게 만들죠. 네. 선생님 말씀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줄거리 줄거리 파악이 일단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. 이제 이런 얘기죠.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, 사실. 네, 뭐 줄거리도 모르는데 그 음.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려면 되게 힘들단 그렇죠. 말이에요. 그래서 충분히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2번을 읽어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읽어야 돼요. 네. 책 속에서 계속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. 그래도 아이들이 바쁘니까 정말 못 읽는다 하면 1번은 읽지만 정말 2번을 읽어야 제대로 된 독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아, 참! 구독, 좋아요. 줄리엣이라는 소녀가 자기 방이 없어서 동생하고 같이 쓰다가 아빠가 서재로 쓰던 방으로 혼자 이제 가게 돼요. 근데 그 벽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죠. 네. 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소녀일 때 이 방을 썼는데 그 할머니가 걱정을 걸어두었던 그 나무였던 거예요.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도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에다가 각각 동물에 정해져 있어요. 뭐 돼지는 학교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였고 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걸어두는 나무였거든요. 이런 식으로 각 동물마다 걱정을 걸어두게 되는데 혼자 그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눠요. 그 동물들을 보면서 오늘 학교에서 렌지가 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 이러면서 거기다 걱정을 걸어놓고 또 잠을 편하게 자고 이러면서 그 사춘기의 고민거리들을 나무에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거든요. 저는 이걸 보면서 방법은 참 독특하다.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 그냥 쉽게 이렇게 꺼내서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. 마음은 가벼워지잖아요. 일단 구독 안 하면 아이가 꼴등할 거예요.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너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니?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걱정거리를 해결하시나요? 다른 일에 바쁘게 몰입을 해요. 그러면 그 걱정거리는 잠시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바쁜 일 먼저 해결하다 보면 그게 조금 처음에는 크게 느껴졌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작아져 있는 느낌, 이 느낌이 들어요.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전에 이만했는데 요만해졌으니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면서 좀 흘려보내거나.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하루 감사일기를 3개를 정해서 적고요. 그 밑에는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거를 한 3가지를 적어요. 이 친구는 걱정을 걸어둔다면 전 쓰는 거거든요. 그걸로 털어놓는 거예요, 그 안에. 저도 일기를 쓰는데 보통은 걱정이 있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, 그러니까 덜어놓고 싶을 때 일기를 쓰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구독 안 하면 아이가 꼴등할 거예요.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가 아니라 걱정을 걸어두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이때 너무 좋아하잖아요. 친구한테 자기 걱정거리 얘기를 하면 아이들 다 공감대가 있어요. 야, 나도 그래. 뭐 이제 이런 거. 서로 이제 좀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너무 끙끙 앓지 말고. 그렇죠.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도 처음에는 너무 그거를 자기 혼자만의 고민으로 걱정으로 생각을 해서 그 13살짜리가 너무 짐이 많아요.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.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 세상의 문제는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구나. 내가 이렇게 다 끌어안고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. 이걸 이제 깨닫게는 되죠. 어떤 애들 보면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내는 애들도 있지 않아요? 자기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친구는 저는 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쵸, 맞아요.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
독서 토론 수업을 해야 합니다. 이거 진짜 토론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. 너무 좋아요. 네.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너는 첫째라서 어떤 게 힘드니? 선생님들도 토론을 하실 때 아이들의 성향을 조금 분석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하면 이야기를 좀 편하게 끌어내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를 시작점으로 하면 다른 아이들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줄리엣이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언니니까 참아야 된다. 참으면 안 된다. 언니도 사람이다.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에 이 친구가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친구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정해요.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든요.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.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, 거기에다 이제 혼자 걱정이 있을 때마다 걸어두고 잠자는 그때 아 얘가 얼마나 개운할까 네, 그 느낌을 맞아요. 알겠더라고요. 네. 집에 자기만의 걱정을 걸어두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하고 공감되는 바라든가 아니면 반대되는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 한 권을 읽어도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. 엄마가 왜 화났는지, 엄마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구독 안 하면 아이가 꼴등할 거예요. 독활동 어떻게 할까요?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취지에 딱 맞게끔 그리고 6학년 아이들, 사춘기 아이들이 해볼 수 있을 만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그 방의 한 벽면에 전지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걸어두는 나무 그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물하고는 달라도 괜찮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마다 그려놓고 그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동물은 어떤 걱정이 있을 때 걸어놓는 나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이렇게 정해서 걸어놓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약속? 자기만의 비밀인 거죠. 자기하고의 비밀. 남들은 모르는 거. 저는 이제 일단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날 좀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주제를 많이 줘서 토론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글쓰기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내 문제를 써라. 꼭 상담하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. 저는 6학년 땡땡땡인데요. 제 요즘 고민은 뭐뭐뭐뭐예요. 이렇게 썼어요.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내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. 그 문제점에서 나와서 나한테 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. 자기 문제를 내고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거죠?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참! 구독, 좋아요